잠깐 녹화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Recursive Proof of Composition and Accumulation으로 주로 이제 헤일로 쪽에 기본되는 개념하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또 응용으로 이제 코다 블록체인이 있는데 코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정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중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중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적이 어차피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네. 먼저 헤일로나 코다나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스나크 리커전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스나크 리커전을 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GK 스나크에서 우리가 보면 GK란 부분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거고 스나크의 S가 이제 석싱트, 즉 블록체인 프루프를 작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로널리 쪽은 우리가 많이 쓰고 영지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S 부분을 사용을 해서 석싱트 부분을 사용해서 블록체인의 성능 향상 쪽 이런 쪽을 하자는 쪽이 이제 GK 스나크 리커전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코다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리커전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헤일로가 되겠죠. 그래서 헤일로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리커전이 빠르게 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리커전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전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C 코드에서 리커전이라고 하면 함수에서 함수를 부르는 게 리커전이죠.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게 리커전이고, 스나크에서 리커전이라고 하면 뭐냐면 스나크는 이제 릴레이션이 기본인데 우리가 함수라 볼 수 있는 그 릴레이션이 기본인데 이 릴레이션 안에서 이전에 나온 증명을 베리파이하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가 리커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드가 있는데 코드 우리가 릴레이션이라 쓸게요. 그래서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고 위트니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이제 코드들이 쭉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뭔가를 하는 그런 코드들이 쭉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입력으로 또는 위트니스로 뭔가 이전에 증명이 들어가 있고 이 증명을 베리파이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 베리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릴레이션에 대한 R에 대한 그런 베리파이하는 그런 코드가 같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리커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이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게 하나의 그냥 코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릴레이션.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을 처음에는 아무 입력도 없는 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코드를 수행을 하고 사실 이 안에 이제 if문도 있겠죠. if문이 있어서 입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베리파이는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프루프를 돌리면 그러면 프루프가 나오겠죠. 빨간색으로 프루프가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도 나오겠죠. 아웃풋도 하나 나올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릴레이션 똑같은 릴레이션이지만 그 다음 릴레이션에서는 입력으로 이전에 나온 출력과 이전에 나온 이 서킷을 증명했을 때 나오는 이 프루프 이것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전에 나온 출력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코드를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전에 나온 그러한 증명과 그 다음에 출력 입력을 받아가지고 베리파이하는 이 두 개가 맞다는 걸 베리파이하는 그런 코드를
수행을 하는 이런 릴레이션을 우리가 또 수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게 맞다고 하는 프루프가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입력을 S1에 대해서 수행을 했을 때 나오는 출력이 있을 거예요. S2. 그럼 이 S2랑 파이2에 대해서 그 다음 똑같은 또 릴레이션이죠. 또 우리가 GK 스나크를 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S2에 대한 출력 S3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코드는 S2랑 파이2랑을 입력으로 받아서 파이3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S3랑 파이3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베리파이를 해보면 이게 통과된다는 얘기는 이 S3라고 하는 게 여러 번 거쳐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진 게 맞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릴레이션 안에서 베리파이 이전 프루프에 대한 증명을 베리파이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리커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다시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릴레이션을 적용하는 걸 봤는데 실제 릴레이션 자체는 그냥 하나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원래 서킷이 주어져 있는데 이 서킷 안에 이제 이게 릴레이션이죠. 서킷 안에 원래 계산하는 거랑 그다음에 증명을 베리파이하는 그런 코드가 같이 들어있는 거고 이한테 증명을 하라라고 시키면 프루버가 이거에 대한 프루프가 만들어지겠죠. 파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프루프를 하라 그러면은 이 나온 증명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또 프루프를 만들고 또 프루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리커전이라고 하는 스나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다시 또 정리하면 recursive proof of composition이라고 하는 거는 X는 입출력이고요. IO W는 witness고 그래서 서킷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가 맞다는 거를 체크하는 건데 이걸 체크하는 게 이제 서킷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서킷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베리파이 하는 걸 또 생각을 해보면 베리파이는 프루프를 입력으로 받고 그다음에 IO 퍼블릭한 IO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이 IO에 대해서 이 프루프가 맞는지 체크하는 게 이제 베리파이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베리파이 하는 함수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베리파이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n이라고 하는 거를 서킷 사이즈라고 보면 이제 서킷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카테 페어링을 쓰는 것들 카테 페어링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플렁크나 말리나 소닉 같은 이러한 스킴을 써서 증명하는 그러한 그 영지 증명 같은 경우에는 베리피케이션 타임이 상수가 나오겠죠. 그로스 같은 경우에도 상수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베리피케이션 타임이 상수가 나온 거고 만약에 뭐 플렁크를 쓰는데 그 프론트엔드는 플렁크를 쓰는데 백엔드로는 뭐 블리프루프를 쓰겠다. 그러면 블리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베리피케이션이 서킷 사이즈에 비례하기 때문에 오더 오브 n이 되는 그런 베리피케이션 타임을 가지는 증명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플렁크랑 다크를 쓰면 베리피케이션 타임이 오더 오브 로그 n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헤일로에서는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요 카테 페어링을 쓰는 것. 카테 페어링을 쓸 때 리커전을 빠르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블리프루프를 쓸 때 리커전을 빠르게 해주는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는 사실 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다크는 아직 헤일로가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리커시브 프루프 오브 컴포지션을 써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어디에 적용되고 있냐,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사실 많이 쓰이고 있는 데가 이미 쓰이고 있는 데가 밑에 보면 Incremental Verifiable Computation, IVC라고 하는 이런 응용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냐면 뭐 프로세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프로세서. 일종의 프로세서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리니어 스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파이 제로라는 프루프가 있었고 그 다음 거는 이걸 입력으로 받고 뭔가 다른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프루프랑 이 새로운 입력을 했을 때 이 출력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스테이트겠죠. 이렇게 리니어하게 계속 가면서 쭉 최종으로 파이 D가 나왔다. 이건 D 스텝 만에 프루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파이 D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서킷, C라고 하는 서킷을 D번 계속 반복해서 적용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서킷 C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전 프루프를 베리파이하는 그런 파트랑 그리고 AND 그 다음에 C 자체에 컴퓨테이션하는 그런 로직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Incremental Verifiable Comput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Recursive Proof Composition으로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 외에도 이제 옛날 논문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Proof Carrying Data, PCD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건데 얘도 뭐냐면 얘는 뭐 리니어가 아니라 그냥 트리 스트럭처라든지 여러 개를 베리파이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킷 안에 보면 이전 프루프를 체크하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프루프를 또 체크하는 게 있고 이런 걸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잘 계산하는 게 있고 그래서 두 개의 프루프를 받아가지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프루프 만들 수도 있기도 하고 뭐 프루프를 여러 개 받아서 하나를 만들 수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전부 다 PC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슈가 남은 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 되겠죠. 요걸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걸 이피션트하게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런 예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예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예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먼저 살펴보면 이 스나크 리커드를 써서 어디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사용될 수 있는 데가 이제 블록체인 스케일러빌리티. 로럴 같은 거. 그래서 뭐 우리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면 10분당 뭐 1메가 정도의 블럭밖에 못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초당 뭐 6개 정도의 트랜잭션밖에 못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블럭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블럭을 생성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능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려고 만든 게 롤업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트랜잭션들이 쭉 있으면 이 트랜잭션이 원래는 다 블록체인 안에 다 적혀야 되는데 그러면 블록체인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블럭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거 대신 뭘 하냐면 롤업 서버라고 하는 걸 두는 거죠. 그래서 롤업 서버에서는 뭘 하냐면 이 어떤 트랜잭션이 맞다. 그러니까 베리파이만 하는 거예요. 베리파이는 10만 서킷을 다 만드는 거죠. TX1에 대해서도 맞고 2에 대해서도 맞고 이런 것들을 다 베리파이 해가지고 프루프만 하나 만드는 거죠. 프루프만 만들고 뭐 서머리는 뭐 이거 해시가 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보내주는 거죠. 뭐 서머리라고 하는 거는 뭐 먹글줄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뭘 만들 상관없으니까 TX1, TX2 있으면 마지막 건 TXN 그래서 먹글줄이로 쭉 해서 루트 그래서 루트하고 프루프를 같이 보내주면 이제 이쪽은 마이너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는 간단하게 이 프루프가 이 서머리에 대해서 맞다, 루트에 대해서 맞다라는 걸 체크하고 맞으면 그냥 이 자체를 블럭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랜잭션은 1000개가 되지만 뭐 이게 1000개라도 실제 나오는 값은 그냥 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개 트랜잭션 실제로는 1000개의 트랜잭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에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확인할 때는 보면 뭐 뭔가 이렇게 업데이트된 게 맞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해시로 될 수도 있고 이게 서머리 되는 게 뭐 스테이트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가 있으니까 어카운트에 이제 밸런스가 막 체인지 됐을 텐데 이전 스테이트, 이전 어카운트에서 다음 어카운트 이 상태가 새로운 어카운트 상태. 뭐 이건 다 해시되어 있는 상태겠죠. 이런 게 이 여러 개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반영돼 가지고 맞게 나왔다.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블럭에 들어가는 트랜잭션의 수를 확 줄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롤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스나크 리커전을 써서 우리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GK 롤업 같은 거, 이더리움 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더리움에서 2.5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2.5가 올해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에서 성능 향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이제 GK 스나크 리커전을 빠르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이제 이 헤일로 프로젝트 쪽에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걸 갖다 쓸 수도 있고 자기들도 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더리움에서는 롤업에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옵티미스틱, GK가 있는데 옵티미스틱은 사실은 뭐 특별히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올려놓고 뭐 잘 된다고 생각을 해놓고 생각하는 거고 GK 롤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지식 써가지고 맞는지 다 체크해서 프루프를 보내가지고 블록체인에 올려서 우리가 이제 뭐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K 롤업에서 우리가 영지식을 쓰고 있고 GK 스나크 리커전을 쓰고 있고 또 다른 예제로는 아마 뭐 많이 얘기하는 코다 블록체인 에서도 이제 이 GK 리커전을 쓰고 있고요. 코다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코다 블록체인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블록체인이 우리가 보면 블록체인은 블록을 여러 개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담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새로운 트랜잭션이 딱 들어오면 블록에 이제 담을지 말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들어오면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게 밸리드한지 아니면 두 번 썼는지 이런 거 우리가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중 지불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돈을 넘어서 쓴 게 아니다 이런 걸 체크하려면 이 블록이 다 있어야 되죠. 이거가 다 있어야지 이 트랜잭션을 우리가 억셉트 할지 리젝트 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 입장에서는 마이너가 이제 트랜잭션들을 받아가지고 블록을 만들고 할 사람인데 마이너는 이전 블록을 다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가 굉장히 헤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가 갖고 있는 이 블록 크기 너무 큰데 이거를 줄이자 하는 게 이제 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다 블록체인에서는 이거 다 가지지 말고 그냥 이거에 어떤 축약되어 있는 값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자라는 게 코다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코다 블록체인에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블록체인이 원래는 이거 다 저장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 대신 이거에 이 두 개의 블록이 맞게 됐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프루프를 하나 만들고 스나크 이것도 체크하는 프루프를 만들고 이것도 체크하는 프루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도 이 두 개를 베리파이는 프루프를 만들고 베리파이는 프루프를 만들고 이렇게 프루프를 만드는 거죠. 다. 그래서 최종으로 이 탑만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입력은 해시를 해서 머클질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 값만 마이너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하는 사람이 트랜잭션 만드는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이 내 트랜잭션은 누가 돈을 보낸 걸 베이스로 해서 한다. 이런 걸 다 자기가 입력으로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마이너 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려고 하는 이 돈은 여기 있는 트랜잭션에 사용하는 거다. 그럼 이 트랜잭션하고 코패스들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면 그러니까 로고 사이즈만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마이너가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블럭에 또 들어왔을 때도 뭐 프루프를 체크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블럭 크기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컨스턴트 사이즈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이제 코다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다 블록체인도 똑같아요. GK 스나크 서킷을 만드는 거고 서킷 안에서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트랜잭션에 대해서 베리파이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베리파이 트랜잭션 하는 것도 있고 블럭을 체크하는 것도 있고 아마 이건 따로 서킷이 다를 거예요. 아마 블럭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블럭 유효성 체크할 때 당연히 뭐 블럭에 난스 값이 맞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겠죠. 이런 거 하는 게 있고 이런 서킷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스나크를 리커전하는 그런 서킷도 또 따로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되겠죠. 롤업도 GK 리커전을 써가지고 성능을 올리는 게 되는 거고 코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능을 올리는 측면에 강하기 때문에 사이즈 줄이고 성능을 올리기 때문에 뭐 리커전을 쓴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리커전을 어떻게 빠르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겠죠. 리커전을 실제로 구현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이걸 빠르게 나오는 첫 번째 나온 게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이 Cycles of Elliptic Curve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었죠. 아마 그 치사랑 뭐 그쪽 그룹에서 한 논문이었어요. 뭐냐면 서킷에서 C1이라는 서킷이 있고 이 서킷에서 이제 이 서킷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그로스 스킨 같은 걸 생각을 하겠죠. 그로스 스킨 같은 걸 생각하던데 그로스 스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일립틱 커브에서 돌아가는 그런 그룹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립틱 커브에서 돌아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G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지수로 뭔가 올려가지고 이런 걸 이제 계산을 막 하는 건데 이 밑에 쪽은 모두 P로 되어 있고 위쪽은 모두 뭐 Q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P랑 위쪽 Q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이 서킷 입력에 만약에 이 모두 P로 되어 있는 것들로 막 입력이 들어오면 모두 P에서 돌아가는 것들 그러면 근데 이 서킷 안에서는 전부 다 모두 Q로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두 P를 모두 Q로 되게 막 모듈러스 연산들을 다 해줘야 돼요. 이 안에서. 모두 연산을 다 해줘야 돼요. 모두 P에 대한 연산으로 되게. 그러면은 서킷이 꽤 커지죠.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베리파이 서킷이 막 있는데 그로스에서 베리파이 서킷은 사실은 페어링 연산이거든요. A와 B를 페어링하는 이런 페어링 연산들이 있어야 되고 이 페어링 연산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 복잡한 연산에 대해서 또 모듈 연산까지 해야 되니까 엄청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 C1에 뭐 다른 계산은 조금인데 이 베리파이하는 서킷만 해도 너무 커가지고 실질적으로 구현이 안 되니까 이 사이클 오브 일리프틱 커브에서 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혹시 P랑 Q가 같아지는 게 있을까? 그룹이 적당히 잘 뽑으면 G하고 G의 G수 중에 있는 P랑 Q가 서로 같으면 이 모듈러 연산을 뭐 서킷 안에서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같아지는 게 있을까 해봤더니 이거는 같아질 수는 절대로 없더라. 이런 건 존재하지 않더라.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건 페어링을 지원하는 그룹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이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G에 A승 하면 그럼 모두 P가 이쪽은 모두 P였고 위쪽은 모두 Q였는데 다른 또 쪽을 봤더니 다른 어떤 G 프라임이라고 봤더니 얘는 모두 Q고 지수초 쪽은 모두 P가 되더라. 그래서 서로 크로스가 되게 P는 다시 Q가 되고 Q는 P가 되고 이렇게 서로 크로스가 되는 이런 두 개의 PQ를 찾을 수 있을까 봤더니 그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은 게 MNT4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 ECC 그룹이랑 MNT6라고 하는 6에서 찾은 또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보면 이제 베이스로 되는 게 이게 P인 거고 지수 파트가 Q인 거고 이쪽에 베이스는 이쪽 스칼라가 이게 P였고 이쪽 베이스가 Q였는데 이쪽은 지수가 똑같이 Q가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 두 개를 찾았고
그게 이제 보면 사이즈가 700비트 정도 돼요. 753비트. 얘도 753비트.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프루프를 만드는데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그룹 원소가 3개가 필요하죠. 3 그룹 원소가 필요한데 3 곱하기 753비트의 프루프 사이즈를 갖는 그러한 증명법을 만들어낸 거죠. 원래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페어링을 쓰면 되기 때문에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753비트가 아니라 뭐 한 350비트 이 정도만 쓰면 돼서 뭐 3 곱하기 350 이 정도만 됐는데 이거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커지게 되는 거죠. 프루프 사이즈가. 그래서 요걸 썼을 때 요 일리프틱 커브 2014년 논문을 썼을 때 프루프를 베리파이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한 고성능 컴퓨터에서 20초쯤 걸려요. 20초 정도. 이 정도 돼서 뭐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나온 코다 프로토콜은 이 Cycles of Elliptic Curve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MNT4, MNT6 그래프상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헤일로라고 한 게 나왔죠. 헤일로에서는 사실 얘가 이제 재밌는 거였죠. 헤일로에서는 원래는 우리가 서킷 안에서 베리파이를 해줘야 돼요. 이 베리파이에는 페어링이 들어가고 이런 거 페어링을 해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이게 20초까지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한 뭐 그룹도 되게 특별한 걸 찾아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헤일로는 이 페어링 부분을 이 안에서 안 해요. 이 안에서 안 하고 얘를 바깥으로 빼버려요. 서킷 바깥으로 빼버리고 대신 페어링을 원래는 다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이 페어링 대신 얘네들 값들을 여기 좀 뭐 A, B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C, H 델타 뭐 이렇게 쓰면 이 A, B, C 이런 값들을 바깥에서 뭘 하냐면 새로 나온 값들이랑 계속 어큐뮬레이션을 시켜요. 그래서 이 서킷 안에서 베리파이 하는 거는 뭘 할 거냐면 어큐뮬레이션이 맞다는 것만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큐뮬레이션이 맞다는 거는 페어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어링을 바깥으로 빼버려서 우리가 페어링 프렌들리한 그런 elliptic 커브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게 된 거고 Cycles of elliptic 커브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일로에서는 이런 뭐 753비트짜리 이런 그 커브를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페어링 그룹 또는 사실 헤일로에서는 페어링도 안 쓰고 있어요. 페어링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있는데 뭐 페어링을 쓰는 그룹이라면 페어링을 쓰더라도 안에서는 페어링 연산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페어링 그룹을 써도 충분히 된다. 원래 그로스에 쓰는 그러한 그 그룹을 써도 된다라는 게 이제 헤일로의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일로를 쓰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빠른 그 리커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헤일로가 이제 어디에 적용 가능하냐? 어떤 그 프루프 시스템이 가능한가? 보면 두 가지 가능할 텐데 하나는 카테 폴리노멜 커미먼트 우리가 이제 아는 카테 폴리노멜 커미먼트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분리 프루프 모양에 대해서도 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헤일로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헤일로 논문과 아마 구현에서는 주로 이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래쪽을. 블랙 프루프 베이스드를. 그래서 이 블랙 프루프 베이스드로 가면 뭐냐면 프루프 사이즈는 로그 n인데 이제 n은 서킷 사이즈고요. 베리파잉 타임은 서킷 사이즈랑 동일해요. 그래서 원래 그 헤일로가 없으면 이 블랙 프루프 같은 경우는 리커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서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킷을 만드는데 뭐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베리파이 하는 서킷을 포함하고 있어요. C가 안에서 베리파이 하는 걸 포함하는데 이 베리파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C랑 동일해요. 말이 안 되죠. C가 C를 포함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했었는데 이 헤일로로 가면 뭐가 되냐면 이 C가 굳이 베리파이는 걸 다 포함하지 않고 일부만 포함하는 거죠. 베리파이를 하는데 실제로는 어큐뮬레이션 하는 부분만 포함하게 함으로 해서 이거는 실제 서킷보다 훨씬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은 C에 대해서 서브리니어라고 얘기를 하죠. 서브리니어면 서브리니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C보다 훨씬 작다는 얘기예요. C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C에 대해서 뭐 로그 사이즈라든지 이런 식으로 훨씬 작은 경우라면 그러면 우리가 헤일로로 써가지고 리커전을 가능하도록 항상 만들 수 있다. 리커전이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헤일로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이론적인 컨트리뷰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뭐 포스트 퀀텀에서도 가능하다, 뭐에서도 가능하다, 뭐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그 이 프린트에 보면 이 프린트에 아마 그 빈스랑 치사랑 뭐 그렇게 해가지고 쓴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proof carrying data from accumulation scheme. 이 논문이 사실 이제 헤일로를 좀 더 이론적으로 잘 예쁘게 적어놓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 이제 뭐 이런 서킷 이렇게 되는 그런 스킴이 있으면 이 리커전이 항상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논문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건 크게 뭐 상관이 없고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카타의 커밋먼트가 빠르게 되는 것도 굉장히 리커전이 빠르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의 커밋먼트 같은 경우에는 베리피케이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컨스턴트 타임, 프루프 사이즈도 컨스턴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카타의 커밋먼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의 커밋먼트는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으면 프루버가 커밋을 보내죠. 폴리노멜 커밋먼트를 보내요. P라고 하는 걸 보내면 그러면 베리파이어가 그러니까 뭐 폴리노멜 커밋먼트 폴리 커밋을 보내면 베리파이어는 뭔가 어떤 포인트 점을 보내죠. 포인트 점을 보내면 프로버가 그 점에 대해서 폴리 커밋먼트는 여기 뭐 fx라고 하는 걸 보내면 fz z 값을 넣었을 때는 그 fz이고 이게 맞다라는 프루프를 같이 보내주고 베리파이는 이걸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카테 폴리노멜 커밋먼트에서는 뭐가 공통으로 주어져 있냐면 g의 x승, g의 x제곱, g의 x의 d승 이런 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서로 아는 거죠. 그리고 x는 몰라야 돼요. unknown. 그래서 이게 미리 세이프하게 트러스트한 셋업하는 사람이 이런 걸 잘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버가 커밋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뭐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런 걸 커밋을 해서 보내고 싶다. 그러면 g의 x 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3승, g의 x라는 값을 5승, g의 4승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값을 커밋이라고 하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얘가 이제 받은 다음에 포인트 어떤 점을 대해서 계산하라. 그러면 실제로 프로버는 계산을 하죠.
뭐 이 값이 z가 뭐 1이다.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값은 다 더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12를 보내요. 12를 보내면서 또 뭘 보내냐면 프로프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fx 빼기 fz는 항상 x-z로 나눠 떨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떨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다시 쓰면 얘는 어떤 몫이 되는 다항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나머지가 없이 항상 나눠 떨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x자리에다 z를 넣으면 양변이 다 0이 나오니까.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x자리에 z를 넣으면 여긴 0. 그 다음에 여기서는 q에다 z를 넣었을 때는 이건 아마 0이 아닐 거고 높은 확률로. 이 값은 그러니까 0. 그래서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나머지는 0이 나와야 되겠죠. 무조건. 나머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즉 제대로 된 FZ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QX 몫이 되는 방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FZ가 실제로 F에다 Z는 값이 아니었다면 그럼 나눠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몫이 되는 방식 못 구하겠죠. 왜냐면 나머지도 있고 막 그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얘가 보내는 거는 뭐냐면 이 QZ를 보내는데 QZ를 어떻게 해서 보내냐면 G의 지수승을 해서 보내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QZ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Z가 1이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니까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빼기 12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게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질 테니까 저 값은 3x 플러스 8이요.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이게 Q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X라고 하는 거는 G의 X승의 3승, G의 8승.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베리파이가 받으면 베리파이는 뭘 계산하느냐?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이게 맞는지. 자,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만 체크하면 되겠죠. fx-fz가 정말로 x-z 곱하기 qx랑 같은지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다 지수승상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수승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요 지수승의 곱하기는 우리가 페어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G의 페어링 fx 이건 커밋이었죠. 커밋이었고 그 다음에 빼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누기로 하면 되겠죠. G의 FZ라고 하는 건 여기 10이라고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12 이거랑 어떤 뭐 H라고 하는 게 이쪽에 2에 QX 주어져 있겠죠. G의 QX 그 다음에 H의 X승 나누기 H의 1 이게 사실 H의 X 빼기 1이겠죠. 이건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물론 여기 공통으로 있어야 될 게 HX 값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해 보면 이게 맞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QX가 정말로 이 fx-fz를 x-z로 나눈 거가 맞다. 즉 잘 나눠 떨어졌다. 즉 fz가 제대로 된 값이 맞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원래 서킷에서는 릴레이션에서는 이것들을 입력을 해서 즉 입력이 뭐냐면 여기 fx를 커밋한 값 우리가 이 값을 p라고 할게요. p라고 하고 이쪽을 q라고 쓸게요. 저것들이 다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에 p랑 q 이게 이제 프루프겠죠. 이게 프루프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fz 값 뭐 이런 것들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hx 이런 것도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뭐 hx 그다음에 뭐 z값 이런 거 12, 1 이런 것도 다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12. 그래서 요거를 이 안에서 베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베리파이 식에서는 요 페어링 함수를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P랑 G에 12승한 거가 Q에 HX를 H로 나눈 거랑 같은지 체크하는 식이 있어요. 이게 베리파이 식이에요. 그리고 뭐 필요한 다른 식이 있겠죠. 다른 코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페어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서킷 안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페어링하는 부분을 바깥에 빼고 그럼 바깥에 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페어링을 어쨌든 체크는 해야 돼요. 한 번은 해야 되니까 페어링 체크를 계속 미루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링 체크는 미루고 대신 지금까지 해봤던 것들을 자꾸 어큐뮬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원래 페어링 체크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2에 P라고 뭐 G라고 쓸게요. G에 fx 그다음에 G에 fz 값이랑 H한 개 2에 G에 qx hx 나누기 hz 값. 요게 이제 서킷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G의 fx랑 G의 qx들이 어큐뮬레이트 돼 있는 값, 누적돼 있는 그런 값들을 다 미리 그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큐뮬레이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G에 F1X가 있었고 그다음에 G에 Q1X가 있었고 근데 또 새로운 게 있어요. G에 F2X가 있고 G에 Q2X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할 때는 페어링을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각각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꺼번에 뭐 할 수 있을까? 어큐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거 프루프랑 z 값이 주어졌을 때 fz다. 이쪽은 다른 점이 주어졌을 때 fz 프라임 z 프라임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고 싶은 거죠. 페어링을 가지고 각각을 한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걸 합쳐서 하려고 하니까 자, 써보면 G의 F1X 나누기 G의 FZ, H는 2의 G의 Q1, 이것도 1이죠. X, HX, HZ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거는 G의 F2X, G의 F2Z 프라임, H는 G의 Q2X, HX, HZ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얘네들은 그냥 곱하면 어떻게 묶일 것 같은데 얘도 그렇게 묶일 것 같은데 얘는 Z고 얘는 Z 프라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쪽을 다시 쓰면 G의 Q1의 X, HX. 자, 페어링이니까 우리가 이거 나눗셈은 똑같이 써도 되겠죠. 2의 G의 Q1의 X, HZ 이렇게 써도 되겠죠. 페어링은 따로따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다시 이 Z를 앞쪽으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앞쪽으로 다시 이렇게 보내면 결국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의 G의 F1 X 나누기 G의 F1 Z 둘 다 공통으로 H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봅시다. 곱하기 G의 Z Q1 X 나누기 G의 F1 Z, H가 별인 G의 Q1 X, H. 물론 여기 X가 있어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의 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것도 G의 F2X, GZ 프라임 Q2X, GF2Z 프라임 H는 GQ2X, HX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값들을 다 하나로 모을 거예요. 하나로 모아서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둘 다 똑같이 H, 뒤쪽은 H니까 이걸 다시 쓰면 저 모은 걸 A라고 쓸게요. A라고 하는 건 G의 F1X, G의 ZQ1X 나누기 GF1Z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밑에 있는 거 GF2X GZ 프라임 Q2X 나누기 GF2Z 프라임. 자, 요게 이제 A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곱해버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곱해버리면 프로버가 이 곱해진 거를 잘 봐가지고 그 F1, F2를 잘 조정해서 원래는 통과되면 안 되는 건데 통과되게 치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팅을 못하게 하려면 이 뒤쪽 편이 뭐 앞쪽의 값에 디펜던트하든지 뭔가 그러니까 값의 디펜던트하게 뭔가 랜덤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리파이어가 어떤 랜덤을 뽑아가지고 이메일 랜덤 알파에 대해서도 성립하게 만들면 그러면 각각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죠. 2 더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요. 2는 2랑 같죠. 3은 3이랑 같아요. 그렇죠? 근데 2 더하기 3이 당연히 2 더하기 3이랑 같죠. 근데 실제로 이쪽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건 2 더하기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4로 해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더하면 안 되고 2 더하기 3에다가 3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알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미지수라고 쓰면 되겠죠. 미지수 알파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항상 2 더하기 3 알파밖에 없는 거죠. 2, 3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1 더하기 4 알파 이러면 안 맞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를 넣어가지고 미수 넣는다는 건 랜덤 넣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랜덤을 넣어서 합쳐주게 돼요.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A로 합쳐줄 수가 있었고 뒤쪽 부분도 우리가 똑같이 합쳐줄 수가 있죠. 이걸 B라고 쓰면 G의 Q1의 X, G의 Q2의 X인데 여기에는 알파가 똑같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페어링 A랑 H를 했을 때 B랑 HX랑 같아지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페어링은 요거 한 번만 할 거란 거예요. 이 한 번만. 단 한 번만 할 거란 거고. 그러면 도대체 이 어큐뮬레이션 같은 게 잘 됐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큐뮬레이션이 잘 됐는지는 실제로 서킷 안에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헬로에서 서킷을 어떻게 만드냐면 서킷을 만들 때 먼저 A, B는 어큐뮬레이션 된 결과로 칠게요. 지금까지 프루프들이 다 어큐뮬레이션 결과가 A, B예요. 그래서 이 프루프 막 들어왔는데 쭉 왔을 때 지금 이제 현재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서킷인데 이전도 서킷이었지만 여기 출력으로 나온 게 지금까지 어큐뮬레이션 된 거랑 그 다음에 이 자체에 프루프가 있었겠죠. 이 프루프를 우리가 PQ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현재 이전 프루프 이건 올드 어큐뮬레이션 이거는 이전 프루프 이걸 입력으로 받고 그 다음에 얘가 뭘 계산할 거냐면 이 두 개를 얘를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어큐뮬레이션에서 새로운 어큐뮬레이션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A 프라임, B 프라임을 만들어요. 얘가 이제 출력이에요. 이게 새로운 어큐뮬레이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럼 어떻게 주냐?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입력에다가 새로운 거를 붙여줄 텐데 P라고 하는 거 붙여줄 때 그냥 붙여주지 않고 뭔가 랜덤성을 해서 붙여줘야 되잖아요. 알파성을 해서.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건 알파를 먼저 뽑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A 프라임은 A 곱하기 B의 알파승. 근데 알파를 뽑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해시를 한다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냥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해시를 하는 거예요. A, B, PQ를 고정시켜서 그 다음에 B 프라임은 B랑 Q 알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제 그룹 연산이죠, 사실은. 이건 전부 다 ECC에서 계산한 그룹 연산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G랑 지수승 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모두 P고 여기가 모두 Q면 그러면 이 그룹 연산 안에서 지금 얘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모두 Q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서킷은 모두 Q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ECC는 모두 P니까 이거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 막 모듈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혀 그런 그 프렌들리 하는 게 없으면 모두 P 연산을 다 집어넣으면 되고 뭐 이런 걸 하기 싫으면 적당히 얘도 사이클이 되게 얘는 모두 Q고 얘는 모두 P가 되도록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되도록 하는 그런 그룹을 뽑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ECC 같은 경우는 한쪽은 굳이 페어링이 프렌들리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페어링은 어차피 마지막에 한 번만 할 거기 때문에 뭐 페어링 프렌들리 할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룹들은 되게 많다 하는 게 이제 그 헤일로에서 주장하는 바죠. 여하튼 서킷 안에서는 이 어큐뮬레이션은 파트가 있어요. 어큐뮬레이션은 파트. 어큐뮬레이션은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헤일로에서 보면 빠지는 건 페어링 부분만 바깥으로 빠졌거든요. 이제 뭐가 빠졌냐면 뭐 P에다가 H를 한 개, 뭐 Q에다가 HX 하는 요 식에 해당되는 요 체크가 바깥으로 빠진 거고, 근데 사실 이게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원래 이제 P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커밋이 있었고, 그다음에 G에 뭐 Z에 F, QZ, QX가 있었고, 이거를 G에 FZ 값을 나누고 한 게 이게 P였죠. 이게 P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할 거냐면 이 PQ를 가지고 FZ가 맞다, 요걸 체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기 프로프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더 있는 게 뭐냐면 실제 값들, FZ 값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P도 사실 이게 완벽한 P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P 일부분이에요. Q, 그다음에 뭐 FZ 값 이런 값들이 입력으로 들어가 있죠. 뭐 Z값. 근데 이제 우리가 헤일로 같은 경우에 플렁크를 만약 쓴다고 치면, 플렁크를 사용한다고 치면 뭘 하고 있냐면, 플렁크에서는 이런 폴리노멀 커미먼트를 통해 가지고 FZ가 맞다는 걸 가지고 또 뭘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F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폴리노미얼이 굉장히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는 폴리노미들이 어떤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걸 체크하는 게 플렁크인데, 그래서 여기 뭐 W A 멀티플라이 Z, 그다음에 뭐 Q 레프트, Q 라이트, 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는 0, 이런 값을 체크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값들은 사실은 다 여러 개 폴리노미얼인데 지금 하나만 썼는데 실제는 여러 개 폴리노미얼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확인을 다 해서 FZ 값들을 다 해서 이걸 체크하는 식도 또 들있어야 돼요. 플렁크. 그래서 요거까지 다 들어있는 게 이게 베리피케이션 서킷이죠. 일종의. 이게 플렁크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플렁크 베리피케이션이고, 플렁크 베리피케이션인데 뭐만 없냐면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체크하는 것만 없는 거예요. 책만 빠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뭐 원하는 코드들이 쭉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클로징 되는 거죠. 여하튼 보면 이 플렁크 사용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냥 간단한 산술 연산이기 때문에 그 복잡하지 않을 거고, 아마도 이 어클레이메이션 하는 부분이 오래 걸리겠죠. 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왜냐면 그룹 연산이라서 더 오래 걸리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릴레이션 하나가 있으면 입력이 뭐 이전 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전 거에 대한 뭐 프루프들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는 새로운 출력 어크뮬레이션이 나오고, 이거 전체에 대한 프루프가그 다음에 이거를 입력을 해서
또 아래다 집어넣어주면 A 프라임, B 프라임, P 프라임, Q 프라임을 어큐뮬레이션해서 새로운 A2 프라임, B2 프라임 나오고 이거 전체가 맞다는 또 증명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마지막 거를 보면 마지막 거는 요게 입력이에요. 마지막에서는 이걸 체크하면 되겠죠. A 프라임 H, E, B2 프라임 HX 이게 같고 뭐 PQ에 대해서도 하면 되겠죠. 뭐 꼭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기 나누기 P G F 2 프라임 Z 2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걸 체크하겠죠. 이게 베리파이 마지막 베리파이가 되는 거죠. 마지막 베리파이. 그래서 마지막 베리파이어, 그냥 베리파이어는 요 마지막 베리파이만 하고 나면 이게 제대로 다 시퀀셜하게 어큐뮬레이션 다 됐고 그다음에 식도 다 만족하게 됐고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헤일로의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일로 정의하면 헬로1은 프론트엔드로 소닉을 쓰고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로 블랙프루프 스타일을 썼고 헬로2는 프론트엔드로 플렁크를 쓰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로 똑같은 걸 썼더라고요. 카테를 쓰진 않았던 것 같고 다큐멘터리를 본 결과로는 그 블랙프루프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구현을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블랙프루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큐멘터 상으로는 블랙프루프를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블랙프루프 같은 경우엔 카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어큐뮬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두 줄이면 끝나요. 두 줄이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데 이 블랙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프루프 사이즈가 일단 프루프 사이즈가 로그 n이에요. 서킷에 대해서 로그 n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릴레이션이 이렇게 있으면 릴레이션 안에서 어큐뮬레이션 할 때도 프루프가 n개, 로그 n개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어큐뮬레이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요 스텝이 로그 n 스텝이 되죠. 그리고 플렁크 맞다는 거, 플렁크 뭐 산술식 체크 그 부분이 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식이 들어있고 그래서 뭐 헬로 원래 헬로나 헬로 2나 전부 다 보면 요 풀리면 커미먼트 체크하는 부분 헬로 2는 플렁크 산술식 헬로는 요 플렁크 산술식이 아니라 소닉 산술식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실내 블랙프루프 풀리면 커미먼트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원래 블랙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페어링으로 체크하지 않고 블랙프루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커밋을 이런 식으로 해요. G1, G2 이거 그냥 아무렇게 랜덤하게 생성된 그룹들이 있고 G에 D승까지 이렇게 있고 폴리노미알이 fx가 D차 폴리노미알이 있다. G0부터 그러면 뭐 A0, A1x, AD, XD, D승 이런 게 있다면 커밋먼트를 G0에 A0, G1에 A1,
G2에 A2, GD에 X, A, D로 커밋먼트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제 FZ 같은 게 주어져 있을 때 이 값을 프로버가 계산해서 베리파이한테 주어질 텐데 그건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FZ를 계산한다는 건 A0, A1, AD 승 내적 이너 프로덕트 Z의 0승, Z의 1승, Z의 D승 계산한 거랑 똑같죠. 왜냐면 이게 A0, Z0, A1, Z1, A2, Z2, AD, ZD승이랑 같으니까. 이 내적 계산하고 똑같아서 블랙프로프는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밋먼트를 프로버가 베리파이한테 처음에 이런 걸 계산해줘요. G0, A0부터 GD, AD승, 그 다음에 H0에 Z0부터 HD에 ZD승. 이거는 이제 A0, AD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거에 이 두 개를 계산했을 때 FZ 값이다 라는 거를 이걸 하나를 계산해서 베리파이한테 주는 거죠. 그럼 베리파이어가 뭔가 랜덤을 하나 뽑아서 보내주면 그럼 그 다크든 뭐 프라이든 전부 다 뭐냐면 한 반씩 줄여나가잖아요. 그래서 반씩 줄여요. 줄여서 G0 절반에 해당되는 거 A0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있었던 걸 가지고 X, A 2분의 D 그 다음에 G1에 사실 여기는 이제 X 인버스도 이렇게 붙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인버스 X1 XA의 2분의 D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가지고 U의 새로운 이 폴리노멜에 대해서 또 계산한 걸 보내주고 또 받고 또 보내주고 받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거는 하나만 남겠죠. 식 하나. 커다란 식 하나랑 그 다음에 H0에 대해서도 커다란 식 하나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둘 다 이거 상수예요. 어떤 값이에요. 값. 상수 값. 이 값에 대해서 두 개, 그러니까 요 상수 값 A, B라는 값과 이거 A 곱하기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프로버가 A 값과 B 값을 보내주는 거죠. 이거 커밋과 보내주면 베리파이어는 오케이. 그러면 이 받은 값 이걸 뭐 last라고 하면 이 last 값이 실제로 G0 A승 한 거랑 H0 B승 한 거랑 그 다음에 U에다가 자기가 직접 A, B 받았으니까 A, B 곱해가지고 한 거랑 같은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크해 보려면 실제로 이제 G0가 아니라 이게 좀 사실 다른 값이긴 한데 여기가 좀 사실 이게 G0가 아닌 다른 값인데 뭐 G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G 프라임 0, 1 여기는 G 여러 번 프라임 0 여러 번 프라임 0 그래서 요 여러 번 한 것들은 실제 여기 주었던 x1, x2 이 x 값들에 의해서 디펜던트하게 계산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려면 이걸 계산하려면 대충 D번 정도의 연산이 필요해요. 익스포넨셜이 필요해요. 지수승이. 그래서 D번 필요하니까 베리파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더 오브 D가 걸리는 거죠. D. 그러니까 서킷 사이즈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 애그리게이트 할 때는 요거를 체크할 필요가 없거든요. 애그리게이트 할 때는. 애그리게이트 할 때는 요걸 체크하지 않고 이거는 뒤로 미루고 애그리게이트 그러니까 서킷에서는 애그리게이트 할 때는
이런 값들을 그 다음 이게 어큐뮬레이트 값이라고 치면 이 값을 어큐뮬레이트 했던 어떤 값으로 계속 그냥 곱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지금 로그 D번만 하면 되는데 로그 D번 즉 어큐뮬레이션 할 때도 로그 D번 동안만 어큐뮬레이션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값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은 나중에 베리파이 할 때 따로 계산을 해주겠다 하는 게 이 값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보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거를 이거를 보면 이 x 값들을 다 잘 모아놓고 x 값들을 잘 모아놓고 이것들도 계속 어큐뮬레이트 시켜놔요. 그래서 어큐뮬레이트 시켜놓고 이 값들을 가지고 다시 이게 이제 디게쯤 될 텐데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x 값들이 x1, x2에서 x 로그 d개가 있고 이것들을 다 또 그 다음번 할 때는 또 다른 값이겠죠. 다른 값으로 다 로그 d개가 돼 있을 테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큐뮬레이션 된 어떤 값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어큐뮬레이션 값들. 그게 이제 x 바 1, x2 바 그래서 x 바 로그 d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로그 d겠고 근데 이 G0 프라임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원래 G0에 x1 바는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 인버스들 x1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겠죠. 뭐 1, 0, 0, 0,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G1 같은 경우는 뭐 0, 1, 0, 0, 0 G2 같은 경우는 뭐 1, 1, 0, 0, 0 이런 식으로 즉 로그 비트, 로그 D 비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D가지가 나올 수 있죠. 왜냐면 to the 로그 D는 D니까. 그래서 이 로그 D개의 값을 X 값을 다 저장하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G0 값, H0 값을 D 시간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헤일로의 그 블랙프로토 방식의 방법인 거죠. 즉 서킷 안에서는 그냥 x 값을 쭉 그냥 곱해서 어큐뮬레이션 해놓다가 마지막으로 베리파이 할 때는 로그 D개를 다시 조합으로 익스포넨셜 개수, 즉 D개의 개수를 다 만든 다음에 이니셜에 해당되는 G0, 그다음에 H0를 계산해서 베리파이 하는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뒤에 설명되어 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GK, 스나크, 리커전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GK, 스나크, 리커전은 서킷 안에 베리파이식이 들어있는 게 GK 리커전이고 이거의 예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사실 GK 롤업이라든지 성능 향상 그 다음에 코더 블록체인 사실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 향상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고 문제는 느려서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빠르게 하는 게 사이클즈 일리트 커브인데 얘도 느렸어요 사실은. 이거 그로스 스kim 하는데도 엄청 빠른 머신에서 20초고 실제로 그냥 보통 데스크탑 쪽에서 한 2분씩 걸릴 거예요. 1분, 2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20초 정도. 물론 이거 말고도 셀컵즈 일리프트 커브 아니고 헤일로도 아닌데 그냥 플렁크를 잘 써가지고 P-룩업이라고 하는 플렁크에서 그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해서 이게 한 10초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냥 베리파이식을 다 쓰는 거예요. 베리파이식을 써서 이 베리파이, 그러니까
서킷 안에 페어링이 막 있어요. 그래서 페어링이 원래 올라에 걸리는 건데 이거를 플렁크에서 좀 빠르게 하는 그런 스킴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한 10초까지 줄일 수 있었고, 근데 헤일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프로치가 다르죠. 헤일로 1, 2는 전부 다 어프로치가 이 페어링을 다 바깥으로 빼서 빠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어링을 뺀 게 카테 페어링 쪽이고, 그 다음에 G의 몇 승 이런 거를 이제 막 계산하는 게 이게 블랙프로프인데, 이거를 뺀 게 실제 헤일로 임플멘테이션이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이걸 다크 쪽에 되느냐? 다크 쪽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크는 뭐냐면 언넌 오더라서 RSA 이런 건데, 이 RSA를 서킷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크멜레이션 시킨다. A에 뭐 몇 승, 뭐 A에다가 A 곱하기 뭐 P에다가 알파승 한다. 이게 근데 뭐 256비트다. 근데 이게 RSA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려요. 이렇게 되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RSA 연산 자체가 서킷에 들어가면 너무 느려져서 이걸 그냥 집어넣어서는 안 될 거고, 이거를 하는 방법은 퀘스천이죠. 어떻게 하면 어큐뮬레이션을 서킷 안에서 효율적으로, 아니면 이걸 빼내든지 이런 거는 연구해야 되는 거죠. 여하튼 이 헤일로 써가지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빠를 것 같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카테 페어링에 대해서, 카테 풀리는 커미먼트에 대해서, 그 경우에는 훨씬 더 아까 보면 식이 간단했으니까 이 경우에 얼마까지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10월 7일 날 아마 10월 며칠이죠? 10월 7일인가? 그때 ECC, 일렉트로닉 코인 컴퍼니 쪽에서 아마 발표를 할 텐데, 그때 아마 저희가 물어봐야 될 게 헤일로 2, 헤일로 1 전부 다 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구현되어 있는 게 이 카테 폴리나 커미먼트인지 블랙프로프로 구현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뭐 아마도 질문을, 영상은 나중에 그 유튜브에 다시 올릴 거거든요. 올리고 그 디스코드에 올릴 거니까 한번 복습을 여러 번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희도 한 번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봐서 알면은 사실은 너무 좋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서. 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이폰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리커시브 스나크에서 시큐리티 레벨이 낮을 수 있다는데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아마 지훈님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리커전 할 때 사실 좀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사실 이게 리커전을 한다는 게 계속 이렇게 리커전을 해가는 거잖아요. 리니어하게. 그러면 실제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프루프를 성공하는 게, 프루프를 계속 하는 경우에, 프루프를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100% 계속 성공하면 좋겠지만, 프루프가, 그러니까 사운드니스라는 게 있잖아요. 사운드니스 에러라는 게 있는데, 사운드니스 에러가 뭐 0%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사운드니스 에러가 0%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할 확률이 뭐 99.9%다. 그러니까 입실론이다. 그러면 이 입실론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게 만약 n번이 되었다. 이게 입실론 n이 될지 n 입실론이 될지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뭐 그 앞에서 봤던 그 논문 증명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걸 사용해 가지고 다른 스킵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런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사운드니스 에러가 입실론이면 이걸 여러 번 수행하게 되면 이게 지수승이 돼서 그러면 이거 여러 번 수행 못할 텐데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뭐 10월 7일 날 물어보는 거 괜찮겠죠. ECC 쪽에 물어보는 것도. 근데 아마 그쪽 사람들은 임플멘트 쪽에 좀 더 맞춰서 발표를 할 것 같기도 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교수님, 이게 그 프루프 베리파이가 안 됐을 경우에 어디서 안 되는 건지 찾으려면은 그게 좀 메커니즘이 잘 되어 있나요?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지, 뭐 아니면 바이너리 서치로 갈 수 있는 건지. 프루프 베리파이가 안 됐다는 얘기는 어느 중간에 베리파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안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마지막 걸 봤을 때 이게 베리파이 안 됐다. 베리파이는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중간에 없어요. 지금 실제로는. 그러니까 베리파이 입장에서 보는 건 베리파이는 그냥 마지막 하나의 결과만 보는 거죠. 베리파이를 항상 하고, 그쵸. 서킷 안에서 항상 하는구나. 항상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안 됐으면 그냥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제가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리파이는 마지막 하나만 체크하는 거고 마지막 하나를 체크해서 맞으면 다 맞는 거고 마지막에 틀렸으면 뭐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정현님이 검증 과정을 밖으로 빼고 어큐메이션만 맞는지 내부에서 체크하게 되면 연산이 줄어드는 건 좋은데 안전성 문제는 안전성 문제는 없어요. 안전성 문제는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상 올려드릴게요. 지금 저도 녹화하고 있고 아마 정호님도 녹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녹화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네,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뭐 공부하시고 공부하다가 또 질문이 있으면 그때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저희도 공부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그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다음 주 10월 7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ECC에서 이제 헬로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같이 다들 이제 복습하시고 같이 또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